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이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총괄 실장님입니다. 총괄 실장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이나 각종 성형 카페, 커뮤니티에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저 대신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즈 여러분. 저는 디테성형외과의 총괄실장으로 있는 김혜진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내용들 오늘 함께 해결할게요. 많은 오지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먼저 좀 알려주세요. 트리플 A컵인데 가슴 수술 솔직히 비싸잖아요. 이거를 꼭 수술 비용을 써야 될지 아니면 롤렉스 시계나 정말 엄청 큰 명품을 사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가슴 성형과 혹은 명품 소비에 대해서 비교하는 오지님들이 많이 계세요. 둘 다 사치제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슴 성형도 우리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선택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슴 성형 후의 만족도와 명품을 구매했을 때의 만족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슴 성형 후의 만족도가 좀 더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슴 성형을 원하시는 오준이들께서는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오태가 나지 않아서 가슴 성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난 후에 높아진 그런 자존감이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생활에 더 큰 만족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명품을 소비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 명품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만족도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엔 또 다른 명품을 찾아서 쇼핑을 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단순히 똑같은 가격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만족도는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높을 수 있는 가슴 성형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술한 지 초기든 오래되든 외관상으로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이물감 같고 이거를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유방암 검진을 할 때 보형물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슴 성형 하시고 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내 몸에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지속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유방 촬영술,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유방암을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보형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촬영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은 스무스 보형물이기 때문에 보형물과 피막이 유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형물과 유선 조직을 분리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초음파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 검사자 분께 나는 가슴 성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유방암 검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슴 수술하는 거는 쉬운데 제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10년 뒤에 내가 교체를 할 때 재수술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되게 잘못되어 있는 공포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무스 보형물 같은 경우는 피막과 보형물이 유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서 피막 상태가 안정하다면 보형물만 제거를 하더라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막 전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텍스처드 보형물로 사용을 했고 구형구축 단계가 높아서 피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피막 전 절제 수술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피막 전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시간을 한번 재본 적이 있는데 한쪽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양쪽을 다 수술한다고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테크닉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피막과 우리 정상 조직을 분리를 해서 꺼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타 지역에서 피막 전 절제 수술을 받으셨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시간도 40분에 양쪽 다 절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수술을 위해서 상담하러 오셨으니까 저희가 초음파로 이제 검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검진을 해봤을 때 실제로 피막 자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막 전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막 전 절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장님, 보형물 들어가면 요즘 많이 무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형물이 뭐 200cc든 400cc든 들어갔을 때 그만큼 갈비뼈가 패이나요?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네, 갈비뼈가 패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 들어가면 그 상태로 유지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눌려지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힘으로 넓은 면적으로 누르는 거랑 작은 면적으로 눌렀을 때 바닥 부분에 받는 압력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방의 너비보다 좁은 보형물 그리고 더 큰 볼륨의 보형물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갈비뼈가 눌려서 패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중평면, 근육까지 보형물을 같이 누르게 되면 갈비뼈는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갈비뼈가 눌리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방의 너비에 딱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큰 보형물보다는 작은 보형물, 즉 볼륨이 작을수록 가슴을 누르는 힘이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평면이 아닌 근막하 평면으로 수술했을 때 근육이 눌려주는 힘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갈비뼈가 눌려지지 않는 가슴 성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갈비뼈가 솔직히 눌릴 수는 있잖아요.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갈비뼈가 눌린다고 해서 몸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비뼈가 눌려지는 그 자극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가 뼈 자체는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그 뼈를 싸고 있는 그 골막에서 통증을 감지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눌렸던 분들은 대부분 그런 보형물로 인해서 가슴이 불편하다라고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아까 갈비뼈랑 이어서 고객님들이 걱정돼요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수술하면 면역력 저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BII라고 해서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리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팩트는 아직 면역력 저하와 가슴 보형물과의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보형물들은 가슴 보형물 외에도 많은 보형물이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보다 더 큰 보형물은 무릎 인공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 인공 관절을 이용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가슴 성형 수술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고령의 연세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께 면역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형물로 재건 수술하는 경우가 8대 2로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유방암 절제 수술 받으신 분들께 문제가 있는 보형물로 수술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가슴 보형물과 면역력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면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피막이 생기잖아요. 네, 모든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에서는 피막이 생깁니다. 피막으로 인해서 임파선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최근에 모 회사에도 공지사항이 나와 있다라고 고객님이 저한테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슴 보형물과 임파선 암과의 관계는 BIA-ALCL이라고 하는 임파선 암이 특정 보형물에서 발생한다가 사실이겠죠. 그런 특정한 보형물은 어떤 보형물이냐면 텍스처드 보형물, 소위 말하는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임파선 암의 발병 빈도가 현재 대략 800분의 1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의료 데이터에서는 스무스 보형물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BIA-ALCL이 발견되었던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다만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형물은 스무스 보형물밖에 없기 때문에 BIA-ALCL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짧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다음 질문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